2015년 2월,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위해 아침 일찍 PC방에 향했습니다. 수강 신청 시간이 되자 빠르게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반면 1년 후, 학생들은 새롭게 도입된 마일리지 제도로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모의 수강 신청을 통해 조사된 수강 희망 과목에 대한 마일리지를 보고 마일리지 투자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하지만 바뀐 수강 신청 제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기존에 시행됐던 선착순 수강 신청 제도란 선착순으로 신청자를 받아 과목 수강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목 신청에 대한 접속 속도에 의해 성공 여부가 결정돼 학생들은 인터넷 속도가 빠른 PC방에 가서 수강 신청을 했는데요. 매번 터지는 서버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불평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2학기에 도입된 우리 대학교 마일리지 수강 신청 제도는 MIT, 코넬과 같은 해외 우수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일리지제에서 착안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방식은 자신의 마일리지를 선호도에 따라 희망 과목에 배분하는 겁니다. 여기에 수강 과목에 따라 학년, 전공 등 우선순위를 두는 타임티켓 제도와 취소자가 발생하면 차례로 자리를 채워주는 대기 순번 제도를 더해 우리 대학교만의 시스템으로 개발된 겁니다. 2016년 1학기 마일리지 제도는 작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을 보여줬는데요. 첫 번째는 총 2회였던 모의 수강 신청 횟수가 1회로 변경된 점입니다. 두 번째로 달라진 점은 최대 마일리지를 한 번만 쓸 수 있게 한 점인데요. 일부 단과대학만 여러 번 최대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했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달라진 마일리지 제도도 많은 문제 제기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모의 수강 신청 같은 경우 저번 학기에는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밖에 모의 수강 신청 기간이 없어서 제대로 된 공지가 안 되면 기회를 잡지 못하면 모의 수강 신청에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또 모의 수강 신청의 그 신청자 수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실제 수강 신청을 넘어갔을 때 모의 수강 신청의 결과에 신빙성을 느끼지 못해서 수강 신청을 할 때 도움을 별로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모의 수강 신청의 낮은 참여율이었습니다. 겨울방학에 시행된 모의 수강 신청의 참여율은 23%에 불과했고 이 자료를 통한 마일리지 가늠은 어려웠습니다. 또한 모의 수강을 참여한 학생에게만 공개돼야 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수강 신청을 앞두고 모두에게 공개되면서 모의 수강 신청의 의미는 더욱 퇴색됐습니다. 학생들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번에 수강 신청을 하면서 미리 바뀐 제도에 대한 설명도 읽어보고 준비도 해봤지만 설명이 너무 장황하고 또 그거를 실제로 할 때는 고려할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상 수강 신청을 실제 해보니까 되게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또한 단과대학별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채 최고 학점을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상경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공 과목을 수강하기 위한 경쟁이 되게 치열한데 그 전공 과목에도 18이라는 맥스 마일리지를 투자해야 되고 또 다른 교양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또 인기 있는 교양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36이라는 많은 마일리지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고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 마일리지로 인한 형평성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선 마일리지가 배분되는 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웨이브를 받았거나 아니면 글쓰기 심화를 들으면 한 과목을 안 써도 되는 건데 그 두 과목이 가장 마일리지를 많이 써야 되는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그대로 마일리지를 받으니까 다른 학생들은 다른 교양의 과목을 넣고 또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그 학생들은 교양에만 넣으면 되니까 그런 데서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일리지 제도는 일단
되게 형평성에 되게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지금 4학년이고 제 주변에 있는 뭐 동기들이나 선배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4학년 아니면 이제 그 이상으로 초등학기를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들어야 하는 학점이 이제 되게 뭐 1, 2학년이나 이제 3학년에 비해 좀 적다 보니까 이제 마일리지도 그런데도 이제 2학년, 3학년이랑 4학년이랑 같은 마일리지가 주어지다 보니 저희가 이제 더 같은 마일리지니까 더 투자하기가 더 용이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두세 과목 정도만 들으니까 더 많은 마일리지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제도의 개선을 위한 학교의 움직임은 없었을까요? 저희 총학생회에서는 2016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을 위해서 12월에 학교 부서와 면담을 완료하였고요. 전에 수강 신청 결과를 공개하고, 즉 2015학년도 2학기 수강 신청 결과를 공개하고 단과대별 맥스 마일리지 조정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매뉴얼 제도 관련해서 바뀐 부분이나 혹은 기존에 있던 룰 같은 것들을 이제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서 게시하였고요. 수강 신청 당시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민원들, 예를 들면 채플 좌석 확보 등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즉각 학교 부서와 소통하여서 채플 200석 자리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민원 처리를 하였습니다. 네, 저희 총학생회에서는 이번 수강 신청을 토대로 다음 수강 신청을 개선하기 위해서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요. 이에 관한 분석을 완료하였고 관련된 내용을 학교 부서 그리고 단과대 학생회와 협의하여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캠퍼스 교양 과목 2학년 TO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전공자 보호가 과다하거나 혹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수강 편람 개선 및 강의 계획서 개선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더불어 이것과 관련된 공개적인 논의를 위해서 4월에 협의회 형식의 행사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2015년 2학기에 처음으로 도입된 마일리지 제도. 아직 여물지 않은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움직임이 있었지만 아직도 개선의 과제는 남아있는데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만들어가기까지 아직은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해 보입니다.